자, 어제 이제 numPy를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자, 일단 numPy를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한 번은 해줘야 된다. 얘를 한번 실행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li라고 하는 리스트 2차원 배열 안에 있죠. 자, 남아 여와 출생평균을 구하래요. 자, 저는 벌스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여기다가 empty.array를 통해서 여기다가 li를 넣을 겁니다. 그럼 프린트 해서 실행하면은 li가 없나? 아, 얘를 실행을 안 했구나. 실행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고요. 남아 출생이 가장 많은 연도와 남아의 수를 구하래요. 그리고 여기 평균 구하는 거. 일단 이거 잘 들어가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통해서 얘의 모양을 좀 한번 쉐입을 보면은 앞에 게 뭐예요? 132행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열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min이라는 거를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평균, 이제 이건 방향별, mi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행이라는 의미예요. 요거는 열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우리는 남아 여와, 그러니까 요 열과 요 열이 열입니다. 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 겁니다. 이거 못하놨네. 이렇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자, rs에 자,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이 1은 무슨 의미예요? 자, 일단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줄이고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자,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행은 뭐 쭉쭉쭉 있겠죠. 여기가 열이겠죠. 시작이 뭐다? 여기고 0, 1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하면은 여기까지. 요 두 열에 대한 평균값을 지금 구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은 자, 프린트. 자, 남아 출생 평균. 자, 인트. 그 다음에 rs의 1번. rs의 2. 실행하면은 남아 출생 평균과 아이고 여기는 여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값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아 출생이 가장 많은 연도와 남아의 수를 구하래요. 자, 보이지에 벌스 만들고요.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은 프린트. 자, 보이즈라고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뭐다? 남아의 수예요. 남아의 수. 그 다음에 자, 보이즈 배열의 가장 큰 값을 찾아서 maxv라는 변수에 저장.
그러니까 즉 남아 출생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 남아 출생 최대값 하면은 출생 중에 최대값은 6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idx에다가 보이즈 xv. 자 일단 보이즈라는 이 배열에서 각 요소가 maxv와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프린트 찍어 봤을 때 자 이 수많은 false 중에 여기에 true인 거 보이시나요? true인 거 보이시죠? 제가 네모카 친 거. 그래서 자 rs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idx 인덱스를 사용해서 벌스 배열을 필터링해서 최대 남아 출생수를 갖는 연도의 데이터를 rs에 저장한다. 자, 프린트 rs 해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그렇죠? 남아 출생이 가장 많은 연도랑 남아의 수만 필요해요. 그래서 프린트 자 rs에서 이렇게 줄 거예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1957년에 출생수가 가장 많다. 뭐가? 남아의 수가. 이런 거는 제가 다 주석 처리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저장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보시고. 자, 2000년 이후의 데이터. 자, 프린트. 여기에서 2000년 이후의 데이터. 하면은 자, 여기에서 false라고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200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true 나오는 거 뭐야? 2000년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벌스 배열의 모든 행에서 첫 번째 열의 값이 2000 이상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벌스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어제 배운 불린 배열을 해서 벌스 배열을 필터링한다. 즉 뭐냐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선택해서 새로운 배열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연도가 2000년 이상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배열이 뭐다? 생성이 된다.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true로 나온 것들이 지금 2000년 이상이죠. 그 데이터들만 싹 뽑아가지고 새로운 배열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내용 그대로만 이해했으면은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자료 조금씩 한번 보시면서 하면은 최대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내가 3번 문제를 풀었으면은 4번은 그냥 풀 수 있어요. 쉽게. 3번이 핵심이에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각각 남아 여화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리고 위에는 뭐였어요? 2000년 이후의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한 건 뭐예요?
최대 남아수 구한 거고 여기서 뭐예요? 평균 구한 거예요. 결국에는 요 위에 있는 문제들을 다 했으면 여기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프린트. 일단 첫 번째 벌스에서 1900보다 작은 거 출력하면은 요만큼이 지금 뭐예요? 요만큼이 뭐다? 1800년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프린트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일단은 뭐야? 1800년대 데이터를 다 구해놨어요, 그죠? 평균은 조금 있다가 해도 상관없겠죠? 구해는 놨어요. 자, 그 다음에 1900년대 A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1900년대 하면은 이제 여기다 뭐 한다? 벌스라는 계열에서 연도가 1900년대 이상인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한다? 여기에 저장을 한다. 이 변수에다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2000. 그러니까 A 배열에서 연도가 2000년대 미만인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벌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벌스 계열에서 연도가 2000년대 이상인 데이터를 2000에 저장한다. 자,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해야겠죠? 1800년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속을 만들어주고 잠깐만, 내가 1800 그 다음에 민이라는 거 함수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자, 이 배열의 남아 필생 수와 여아 필생 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간한다. 마찬가지로 1900년대에서 1900B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는 2000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프린트 1800년대 그 다음에 190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자, 프린트 남아 평균 여기는 적어줘야겠죠. 다음 요 앞에 숫자만 1900
1900, 2000, 2000 실행하면은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일단 저장해 놓을 테니까 못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표현하기 위한 파이썬의 기본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포트를 해서 matplotlib library as plt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천천히 넘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y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0, 1, 2, 4, 7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래프에 나타낼 값의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plt, 자, 여기서 plt라고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as라고 해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만큼 다 써야 돼요. 별칭입니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plt.plot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y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래프를 그린다예요. 그 다음에 plt.show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래프를 화면에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여준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0, 1, 그 다음에 2, 4, 7 이런 식으로 y축 기준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요거 같은 경우에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눌러보면 이렇게 튜토리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뭐 천천히 따라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산점도라고 하죠. 이거는 그래프.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뭐 막대 그래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선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x에다가 0, 1, 2, 4, 5, 6, 7 이거는 x값 리스트. 그 다음에 4, 5, 7, 3, 6, 1, 4 이건 뭐 숫자는 랜덤이에요. y값 리스트. 자, plt.plot 이라고 하고 xy 둘 다 그려줘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 x값 리스트 그 다음에 y값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값을 하나씩 뽑아서 xy 좌표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그래프. 그래서 plt.show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설정해둔 xy 좌표대로 얘가 그래프를 그려준다. 요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 그 다음에 어디냐, 4. 요거 한번 잘 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 넣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놨어요. 한 2,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타이핑 해보세요. 일단 요게 그리는 거고, 그린 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1, 2를 이렇게 줘볼게요. PLT 점 X, 그 다음에 Y1, 그 다음에 컬러는 레드, 여기는 블루,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의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잠깐만요. 이걸 안 넣었네. 근데 컬러가 왜 하나밖에 안 그려지냐? 블루, Y1, 화이트, Y1에 화이트. 응? 이렇게 안 해줬구나. 아닌데? 해줬는데? 잠깐만요. 이상하네. X. 이게 똑같아서 그렇구나. 7, 3, 1, 8, 2, 3, 6.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색깔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똑같이 가져올게요. 자, 똑같이 가져오는데 여기도 요만큼 똑같이 가져올게요. 그냥. 자, 레드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꼭 지점마다 뭐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그죠? 마커라는 건데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은 표시 이런 식으로 되죠. 동그라미. 이것도 보시면은 이 문서에 다 있어요. 마커라고 해서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면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아마 여기에 튜토리얼, 여기 있는 튜토리얼을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것들이 전부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X의 리스트, 그 다음에 I4, IN, range. range라는 게 뭘까요, 태연님? 응? 숫자 생성.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마이너스 50부터 50. 그 다음에 여기에는 Y 리스트.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스캐터라는 것도 있어요. 리스트, Y 리스트. 이런 식으로도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위로 되겠죠? 뭐 아직까지 이거를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런 거를 파이썬 안에 이런 라이브러리는 이런 것 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타임, 그 다음에 0, 1, 2, 3, 4, 5, 6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거만큼 숫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는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plt.plot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temperature, 그 다음에 x 레이블. 이게 뭐냐면은 x축에 레이블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타임이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y, 여기는 y축 레이블을 설정하는 겁니다. 타이틀, 이거는 changing of, 이거는 우리 그래프의 제목을 말해요. 그리고 요거를 다 쇼해서 보여주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 X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나오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정한 거. 그리고 Y축 레이블 설정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이틀이라는 거는 우리 그래프의 제목.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들어와서 이거는 윈터라고 할게요. 이거는 겨울의 온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거는 스프링.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주고 스프링, 그 다음에 X 레이블, 타임, 그 다음에 Y축 레이블. 그 다음에 pld.lege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윈터 스프링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이거 그대로 가져와 써야겠다. 그 다음에 쇼해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죠? 상단에 이렇게. 이거는 이 온도의 그래프 표시는 스프링, 봄에 대한 거고, 요거는 겨울에 관련된 거다 라는 거. 자, 한 개의 차트 안에 있잖아요.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쪽 구석에 범례를 지정, 범례를 지정, 표시,
그거를 가지고 레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plt하고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프의 개수만큼 차례대로 리스트로 묶어서 지정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자 볼게요. 이 파이썬에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 뭐 numPy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랜덤이라는 걸 제가 잠깐 다뤄봤잖아요. 그쵸? 우리 화면에 상단에서 이렇게 랜덤으로 그려주기 위해서 난수 생성 같은 거 하는 것들, 그리고 게임이 종료가 됐을 때 몇 초 있다가 막 꺼지고 이런 것들,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그 문법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 넘어가서 그 라이브러리 안에 뭔가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거 할 때 리스트 모르면은 이거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함수 모르면은 지금 이런 거 함수 호출인지 모르겠죠. 그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는 보통 함수 호출입니다. 함수라는 거 모르면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리스트라는 거 모르면은 아예 못해요. 결국에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이 여러분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뭔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런 그래프하고 시각적인 이런 것들, 명파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파이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걸로 활용을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를 좀 더 다듬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는 다룰 수 있겠죠. 그죠?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도 상관없고요. 파이썬에 이런 거 눌러보면은 사용법 나와요. 데이터 시각화 관련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이 안쪽에 있는 것들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법이 이해가 돼야겠죠. 그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죠? 말이 안 되죠?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반복문 쓰고 있죠. 그리고 안에 인덱싱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기본적인 거를 다 하고 넘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은 지금 하는 거를 사실 보나 마나요. 산점도 그래프라고 해서 이거는 스캐터라는 걸 활용하고, 선 그래프는 플롯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마 이건 막대도 나올 거예요. 막대 바라고 하는 거 쓰면은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런 것들도 본 적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이상 사실 나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제가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 저장한 거 한번 쓱 보시고,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문제를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 그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